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오사카. 지금은 새벽 6시 30분. 이제 여름이라서 해가 일찍 뜬다. 문 닫은 상점들 사이에서 이번 주제는 오사카의 아침밥 투어다. 오사카에서 아침 일찍 먹을 수 있는 곳들을 체인점 제외하고 한번 찾아보자.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2021년에 오픈해서 현재 5년째 영업 중이라는 와나마나 대만 식당이다. 간판에 브렉퍼스트가 바로 써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만 하는 식당이고 아침에만 먹을 수 있는 아침 세트가 있다. 아니 무슨 일본까지 가서 대만 음식을 먹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사카에서 먹은 아침밥 중에 여기가 1등이다. 일단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 집의 컨셉이 조식 카페 컨셉이다. 그래서 편안히 쉬기 좋은 카페 느낌이야. 아침 모닝 세트가 한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보이는 와나마나 세트로 주문. 이렇게 아침 식사 세트 메뉴가 넣었다. 대만식 빈대떡, 땀빙에다가 순두부가 들어간 또우장, 일본식 오니기리까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밀크티와 우롱차까지 나온다. 이렇게 한 상 아주 먹음직스럽다. 요띠아오라는 중국식 튀김 빵도 들어있는데 또우장 먼저 한입 먹어보면 찐이다.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 순두부와 비슷한데 간장을 넣은 순두부야. 간이 다 되어있다. 여기에 뭔가 김치 같은 짭조름한 장아찌가 들어있다. 그 옆에 요띠아오 튀김빵을 순두부에 넣어서 촉촉하게 변했다. 한입 깨무는 순간 빵 안에서 순두부가 쫙 나오는 거지. 아침 식사 한정으로 완벽한 맛이다. 흡사 우리나라에서 순두부찌개에 밥 넣고 간장 넣고 장아찌 살짝 넣어서 먹는 맛. 과하지도 않고 개운한 이 또우장은 정말 맛있다. 대만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 그 옆에는 땀빙, 대만식 부침개다. 담백한 부침개 안에 계란 지단이 들어있다. 담백한 맛, 또우장이랑 먹기 딱 좋다. 이번에는 오니기리. 이거는 대만 음식을 일본식으로 변형한 것 같다. 랩만 살짝 벗겨서 먹어보면 이거는 이 가루가 돼지고기 가루야. 게다가 바삭한 요띠아오가 과자처럼 씹히고 짭조름한 갓 같은 게 들어있는데 옆에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선가 살짝 달달한 맛이 나는 바삭한 맛이 일품인 돼지고기 갓 주먹밥이다. 또우장이랑 같이 먹으면 딱 맞는 거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마지막은 여기서 만든 수제 타르트. 대만식 디저트인데 겉은 파이, 안에는 부드러운 계란이 들어있다. 파인애플잼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데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너무 훌륭해. 아침 식사 세트로 디저트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밀크티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정말 훌륭했던 오사카 와나마나 대만 조식 식당이었다. 만약 아침에 대만 식당을 먹었다면 바로 앞에 위치한 텐진 바시스지 상점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여기는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로 길이가 무려 2.6km야.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다. 곳곳에 유명한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고로케 나카무라야. 이곳에서 수십 년째 고로케를 팔아온 집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로케를 하나씩 다 들고 있다. 텐진 바시스지 상점가의 명물인 거지. 메뉴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중에서 최고 인기는 당연코 백엔 고로케다. 백엔 고로케의 맛은 이 안에는 아주 고소한 감자 무스가 들어있네. 와, 그런데 감자보다 기름이 다르다. 풍미가 달라. 라드를 쓴 고로케다. 그래서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아주 고소한 기름 맛이 나는 거지. 마치 삼겹살 기름에 튀긴 듯한 고로케다. 간식으로 왔지만 인간적으로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침 식사까지는 아니지만 아침 9시에 열어서 이 근방에 온다면 코스로 오기 좋은 고로케 나카무라야였다. 다음은 내가 늦잠을 자버렸네. 원래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방문한 곳은 여기는 키즈 도매시장. 대규모의 수산물 도매시장이다. 확실히 시장이 있는 만큼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식사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내가 찾아간 곳은 우오이치 쇼크도.
새벽 6시 40분에 왔는데 웨이팅 보소. 아니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집은 무려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만 영업하는 아침 식사 전문 카이센동집이다. 웨이팅 없이 먹으려면 오전 5시 30분에는 와야 된다고 한다. 가게 앞에도 줄이 있고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줄이 가득하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메뉴판을 주시는데 미리 주문을 해야 된다. 나는 맨 위에 있는 베스트 메뉴 카이센동으로 주문. 운이가 올라간 메뉴로 먹어보자. 가격은 확실히 비싼 재료가 많아서 가장 비싼 편이다. 줄은 매장 앞까지 줄어들었고 웨이팅이 여기까지 1시간이 걸렸고 매장 앞에서 입장까지는 20분이 걸린다. 너무 웨이팅이 힘들면 옆집에서 먹어도 된다. 옆집도 웨이팅이 있기는 한데 이 집만큼의 웨이팅은 아니다. 총 1시간 20분 기다리고 입장. 들어와보면 내부는 이렇게 테이블 4개가 끝이다. 그래서 웨이팅이 이렇게 길었구나. 혼밥하는 사람이 2팀 이상이면 합석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주문한 아침 8시에 먹는 카이센동이다. 생새우에 참치, 연어 아래 우니까지 올라간 비주얼 좋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우니 아래에 있는 도톰한 참치 먼저 먹어보면 신선해. 씹을수록 단맛과 기름기가 느껴지는 아주 도톰한 참치다. 간이 안 되어 있는데 간장만 살짝 뿌려주고 와사비도 살짝 올려서 먹어보면 기가 막히네. 참치살 미쳤다. 여기에 미소국에는 연어뼈가 들어있는 거지. 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수한 국물 좋다. 우니는 이렇게 김에 싸서 입에 녹는 식감 좋고 크리미한 식감 역시 맛있다. 간장 좀 싹 다 뿌려주고 이번에는 연어 역시나 아주 도톰하게 썰어낸 회인데 간장은 적당하게 짭조름하고 밥은 간이 안 되어 있다. 회 맛은 전체적으로 회를 도톰하게 썰어주셔서 씹을수록 감칠맛과 고소함이 느껴지는 느낌. 여기에 생새우, 신선한 생새우는 정말 달다. 식감이 탱글탱글한데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진다. 하나씩 먹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안 보였던 재료들이 계속 나온다. 흰살 생선은 방어 같은데 도톰하고 촉촉한 맛 좋고 녹진한 느낌의 다진 참치는 너무 훌륭하다. 고소함의 끝판왕이야. 마지막 대게살에다가 달콤한 장어로 마무리. 비싼 만큼이나 수산시장 옆에 있어서 그런가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는 카이센동 맛집 우어이치 쇼코드였다. 밥을 먹고 못 둘러본 시장을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꽤나 다양한 음식을 판다. 포장된 회에다가 초밥, 우니, 대게, 장어덮밥 등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여기서 음식을 사서 시장 한편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지금 아침 8시 20분 정도 된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침을 드시는 거지. 색다르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키즈 도매 시장이었다. 다음 집은 우연찮게 방문한 집인데 이 강 따라 러닝을 하다가 발견한 곳이다. 일본의 키사텐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요도야바시역 근처에 위치한 40년 넘게 영업 중인 나카오카 커피 나카노시마. 일본의 키사텐은 복고풍의 다방 같은 카페인데 커피 말고도 오므라이스, 파스타 같은 양식도 판매한다. 이 집은 평일은 7시 30분부터 문을 여는 곳이고 아침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메뉴가 따로 있다. 키사텐을 안 가는 이유가 보통 매장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이 집도 흡연 가능 팻말이 써있네. 가지 말아야겠다 싶다가도 자세히 보니까 이 집은 전자담배만 가능한 거지. 그러면 가야지. 들어와보면 우와 진짜 복고풍 분위기 끝내준다. 내부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심지어 전자담배만 허용돼서 내부도 쾌적한 느낌. 이게 키사텐이구나. 사람들은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뭔가 아침부터 여유가 느껴진다. 나는 여기 모닝 세트 중에서 에그 샌드위치 세트에다가 먹고 싶었던 팬케이크도 주문.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있는 게 신기하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본 에그 샌드위치와 커피가 나왔다. 이렇게 모닝 세트인 것이지.
이 집에서 커피를 시키면 정말 다방 스타일로 블랙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같이 주신다. 커피 한 잔 먹어보면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 나는 원래 커피를 안 먹지. 그래서 여기에 크림을 넣고 설탕까지 넣으면 맥심 모카 골드가 완성이 되는 거지. 다방 커피야. 그리고 잠시 후에 팬케이크까지 한 상이 떠왔다. 이것이 정통 키사텐의 아침 식사인 것이지. 심지어 가격도 엄청 저렴하다. 유명한 키사텐의 절반 가격이다. 일단 팬케이크에는 버터를 살짝 발라주고 생크림도 발라주고 시럽을 가득 뿌려서 한 입 먹어보면 기가 막히네. 여기에 맥심 모카 골드도 한 잔 끝내준다. 이 집이 일본 사람들 평가가 엄마가 해준 맛이라는 리뷰가 많은데 진짜로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팬케이크 맛이야. 은은하게 달짝지근한 핫케이크 맛인데 버터와 생크림이 녹아서 굉장히 고소하다. 시럽을 뿌려서 촉촉하면서 폭신한 팬케이크의 맛인데 어떻게 보면 평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집만의 감성과 분위기가 합해져서 맛이 훨씬 좋아진다. 그 옆에 에그 샌드위치. 오, 진짜 계란 샐러드가 하나도 안 달아. 아주 담백하게 버무린 계란 샐러드다. 정말 집에서 먹는 맛. 담백한 샌드위치가 아침에 부담 전혀 없이 먹기에 아주 좋았고, 개인적으로 오사카 여행을 떠올렸을 때 나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장소가 이 집이다. 맛을 떠나서 영화 속에서 보던 복고풍의 실내 분위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나카오카 커피였다. 다음 아침 먹기 좋은 곳은 여기는 아침 7시에 열어서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 전 밥 먹으러 가는 곳이다. 지금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 있는데 이곳은 올해로 약 10년째 영업 중인 우동 규타로. 아니 여기 어디가 식당이야. 저 셔터 가운데 밀가루 포대 쌓여있는 곳이다. 7시에 맞춰서 왔는데 벌써 두 분이 드시고 계시다. 이 집의 특징은 스탠딩 좌석. 그냥 서서 우동을 재빠르게 먹고 가는 곳이다. 그리고 카운터 쪽에 튀김이 쌓여 있는 거지. 셀프로 골라서 계산하면 된다. 개당 120원으로 튀김은 저렴했고 메뉴가 많은데 여기 간만에 김치가 보이네. 내가 살짝 실수했는데 온우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물 있는 우동이라 생각했는데 면발만 뜨거운 우동이고 간장에 비벼 먹는 우동이었다. 아쉬워서 여쭤보니까 육수는 따로 살 수 있었다. 바로 육수 주문했고 일단 간장 좀 뿌려주고 기름 같은 걸 더 뿌리고 레몬도 짜주고 막 비벼서 먹으면 된다. 우동 한 입 먹어보면 이 집은 수타면인데 살짝 퍼진 식감의 면이다. 처음 먹어보는 느낌의 우동면이라 신기해. 굵은 우동이 퍼져서 부드러운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기에 육수 한 입. 그렇지. 이 집의 우동은 확실히 국물 우동이 맛있겠다. 진하고 감칠맛까지 느껴지는 맛있는 우동 육수다. 큼직한 어묵튀김을 적셔 먹으면 아주 좋은 거지. 이 집의 국물 우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튀김 담구어 먹으면 면도 퍼져서 부드러운데 튀김옷이 국물에 적셔져서 부드러운 맛이 너무 잘 어울린다. 간장 소스는 그렇게 짜지 않다. 연한 간장 계란밥을 밥 대신 우동으로 먹는 느낌. 토치로 구워낸 고기는 단맛은 없고 살짝 짭조름한 느낌. 새콤한 김치가 하나씩 들어오니까 맛있네. 확실히 오랜만에 달짝지근 새콤한 김치가 들어있어서 더욱 좋다. 큼직한 튀김은 지금 막 튀긴 건 아닌데 새벽에 튀긴 듯 미지근하지만 가격 대비 크기가 무시무시해서 굉장히 맛있다. 오사카에서 아침으로 먹기 딱 좋은 우동 규타로였다. 아침 먹기 좋은 곳.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줄 서서 먹는 오니기리 맛집이라는 오니기리 고니짱. 나가자키초 근방에 위치한 본점으로 왔다. 남바에도 지점이 있는데 생긴 지는 약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마케팅을 잘하셨나? 지점이 오사카 여러 곳에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나카자키초 본점은 아침 7시부터 영업을 해서 아침 먹기 좋은 곳이고 우리나라 김밥 포지션이 오니기리인데 가격은 싼 건 4,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었다. 이 집의 특징,
주먹밥을 남겨서 오차즈케로 먹을 수 있다는 점. 종류가 엄청 많은데 베스트 1, 2 시켜보고 파래 된장국도 시켰다. 가격이 이렇게 해서 1730엔 정도인데 아침으로는 조금 비싸다. 일단 오리기니 먼저. 노른자와 소고기 오리기니. 맛은 고소한 노른자에 주먹밥의 간이 딱 맞는 느낌. 안쪽까지 내용물이 꽉 차 있어서 좋았고 된장국이 정말 진하고 맛있다. 이 오리기니는 옆에 오차즈케용으로 남겨놓고, 그런데 솔직히 나는 이 된장국이 공짜인 줄 알았어. 이게 300엔, 2,800원이다. 이렇게 일본은 반찬, 국, 모든 걸 돈을 받는다는 게 신기하고, 메인 요리보다 이런 반찬들이 모여서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다. 그 옆에는 연어알과 연어구이, 역시나 짭조름한 느낌의 연어알과 고소한 연어살이다. 판매율 넘버1이랑 2로 시켰는데 둘 다 간장에 조미된 재료들이라 사실상 느낌이 비슷하다. 차라리 둘 중 하나는 마요네즈나 칼에 들어간 다른 재료의 오리기니로 먹었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삼각김밥의 2배 정도로 큰 오니기리라서 2개 먹으면 딱 배부르고, 솔직히 아침으로 간단히 먹기는 나쁘지 않은데 속까지 재료가 가득 찬 건 좋았는데 간장에 조미된 재료들이라서 맛 자체는 솔직히 단조로운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주먹밥에다가 다시 스프와 파, 와사비를 넣어서 오차즈케로 먹는 거지. 오니기리 재료가 짭조름해서 간은 딱 좋았고 멸치 육수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맛이다. 그래도 된장국이 더 맛있다. 다음에 온다면 좀 더 저렴한 메뉴와 다채로운 재료로 아침에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오니기리 고니짱이었다. 이번에는 오사카성 근처에 위치한 주택가인데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집이다. 올해로 6년차 영업 중인 카에로 스탠도. 지금 8시 정도 된 시간인데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다. 여기서 포장해서 오사카성에서 먹어도 좋겠다. 평일은 아침 7시, 주말은 7시 30분에 문을 여는 집이고, 생크림부터 계란 샌드위치, 돈가스, 에비 후라이까지 메뉴가 다양하다. 여기 이 계란 샌드위치가 시그니처다.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3개만 사보자. 그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갔다. 일본은 동네 곳곳에 이렇게 공원이 많아서 좋다. 자리를 잡고 타마고 샌드위치와 생과일 크림 돈가스까지 3가지 샌드위치다. 가장 먼저 계란 샌드위치의 맛은 찐이다. 기가 막히네. 그냥 계란이 아니고 계란 튀김이야. 방금 막 튀겨낸 계란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몽글몽글한 오믈렛의 식감이다. 그런데 겉에 톡 쏘는 우스터 돈가스 소스가 발라져 있는 거지. 계란 샌드위치 기가 막히네. 이 집에서 계란 샌드위치는 필수다. 이번에는 그 옆에 돈가스 샌드위치. 내가 아침에 왔는데 아쉬운 점은 이거는 차갑다. 어제 만들어진 듯 차가운 돈가스라 무난했고, 안에 소스는 케첩 베이스라서 사실상 편의점 샌드위치와 흡사한 느낌. 역시나 이 집은 타마고다. 진짜 따끈하면서 바삭 촉촉 부드러운 맛이 다 있는 이 타마고는 어디서 먹을 수 없는 맛이다. 마지막은 생크림 생과일 샌드위치. 크림 가득 차 있는 것 보소. 맛은 이 집은 타마고랑 생크림 맛집이네. 샌드위치인데 거의 생과일 케이크를 먹는 느낌. 중간중간 들어간 생과일도 단맛이 제대로 느껴진다. 아주 신선하고 상큼한 과일 맛이야. 웬만하면 이 집에서 타마고 샌드위치는 무조건 추천하고, 디저트 느낌으로 생크림 생과일 샌드위치도 추천이다. 테이크아웃에서 어디서 놀러가서 먹기 좋은 오사카성 주변의 아침 샌드위치 맛집 카에로 스탠도였다. 마지막으로 딱 한 곳 못 먹은 집이 있다. 신사이바시역 근방에 위치한 야와라기. 오전 5시부터 여는 아침밥으로 유명한 식당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장님이 신주쿠 행사 출점으로 2주 넘게 쉰다고 하시네. 정확히 내 일정과 겹쳐서 나는 못 갔다. 다시마키 전문 아침 메뉴가 있는 집이고 이 집만 갔으면 완벽했을 텐데 못 먹어서 아쉽다. 이렇게 오사카에서 맛집 7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아침에만 먹을 수 있는 오사카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사실 이번 시리즈의 핵심이 다음 편이다. 다음은 오사카의 런치 메뉴 투어다.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